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김동민 원장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엄지발가락 안쪽이 아픈 질환, 무지일반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무지일반증이 교정기로 교정이 되는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착각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무지외반증, 왜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연부 조직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낭창거려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관절 마디가 더 많이 휘어지는 것은 여성분입니다. 힐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이 앞으로 쏟아지죠. 발가락을 담고 있는 신발의 공간은 토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토박스가 네모나지는 않죠.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특히나 여성분들 신발은 보통 얇고 앞쪽이 뾰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힐까지 신게 되면은 5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무지해반이 되는 후천적 원인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어떤 후천적인 원인, 신발을 잘못 신었다든지 발을 다친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선천적으로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남성분이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 평발에서 더 잘 생길 수 있나요? 평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족부가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반듯한 발이 아니고요. 평발이 되게 되면은 전족부가 옆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면서 엄지발가락 쪽이 바닥에 먼저 닿게 되죠. 그걸 전족부가 회내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회내가 되면은 엄지발가락 측이 바닥 쪽에 먼저 닿기 때문에 발가락도 같이 휘어집니다. 나이가 있으신 우리 할머니 분들이 평발로 진행하게 되고 2차적으로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깔창이나 교정기가 무지외반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깔창을 깔아가지고 평발을 적당히 교정을 하게 되면 무지해반으로 인한 통증 같은 건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지해반이라 하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중족골간 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간 각이 얼마나 이렇게 퍼지냐에 따라 가지고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런 원리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정기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정기라고 하는 것도 웬만하면은 이 발가락 사이에 보통 끼워가지고 수렴하는 그 엄지 발가락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장시간 하게 되면 오히려 중족골간각이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진 상태에서 교정기를 빼게 되면은 엄지 발가락은 계속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신발을 신게 되면 어차피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족골간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무지외반증이 악화되는 결과로 초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꼭 해야 할까요? 환자분들이 나는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수술적 교정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오래되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보통 두 번째 발가락 안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위처럼 이렇게 시저링이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가락에 생채기도 잘 나고요. 그게 감염으로 이어지고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족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족골간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사선 검사에서 중족골간각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각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경도, 중등도 혹은 중증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통증의 정도가 궁금해요. 뼈를 깎는 수술이니까요. 통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일단은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회복이 되는데도 느리기도 하고요. 일단 감염의 가능성, 조기 재활 같은 것들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소 침습 절골술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보통 4-5개 정도 뚫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절골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절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이 빨리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피도 덜 나게 되고요. 그다음 환자분도 느끼는 통증도
기존의 전통적인 개방을 많이 하고 하는 술식에 비해서는 회복도 빠른 것이 논문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째든 많이 째지 않든 수술 후 딛는 것은요, 수술 직후부터 천천히 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족부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죠.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조금 덜 움직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에 대한 걱정이 좀 덜 하게 되고,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 외반증 수술 이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무지외반 수술뿐만 아니라 족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자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겁니다. 위생 상태를 잘 체크를 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잘 붓습니다. 족부는 수술을 하게 되면 상지에 비해 가지고 붓기가 훨씬 더 오래 가고, 퉁퉁 부은 발 자체는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항상 조심하시고, 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땀이 덜 나는 그런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